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정기출문제 30제 행정학 15문항을 함께 풀 박세진 강사라고 합니다. 자, 2020년 상반기 한국남부발전 행정학 기출문제 15문항 문제 출제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론과 조직론에서 문제가 좀 다수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과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균형 있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여기 동그라미와 이렇게 X로 표시할 건데, 그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는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면 X를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를 읽고 또 이 선지들을 읽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고르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위에 표시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 시장형 공기업에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지방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맞죠?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이 답이 될 거고, 자, 해설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시장형 공기업인지 아니면은 준시장형 공기업인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위탁형 공공기관인지 아니면은 기금관리형인지 아니면 준정부기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이 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좀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기관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여러분들 포인트를 가지고 좀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설들도 여러분들 좀 함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응용 문제로는 공공기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행정이론을 묻고 있는데 1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는 게임이론, 거래비용이론, 관료제론 등이 있다. 자, 여기서 관료제론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자, 신공공관료는 고객 지향의 행정을 추구하는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으로 기업 경영 원리보다는 행정 서비스의 공급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틀립니다. 자, 행정 서비스의 공급이 아니라 뭐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형평성이 아니라 경제성이라든지 합리성을 더 중요시하죠. 자,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집단을 분석 기초 단위로 삼고 집단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 극대화죠. 네. 그 다음에 4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상 전체주의를, 합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상 개체주의 성격을 가진다. 네, 요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5번도 한번 볼게요. 신행정론은 행태주의와 실증주의를 지지하며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죠. 신행정론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나 뭐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그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을 또 이론적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이 연구를 하는 방법도 달라요. 역사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적 방법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연역적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행정 이론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어떤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른 응용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들도 여러분들 함께 해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들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